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성인 절반이 캘리포니아주가 쇠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공화당 성향 주민들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시달 LA 카운티 검사장 후보가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치안과 범죄 현황을 파악했고 또 한인 주요 단체장들로부터 타운 현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묻지마 총격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과 함께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멍청하고 부끄럽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나토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30%포인트 이상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뉴욕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공화당과의 의석 차이를 6석으로 좁혔습니다. 1월 물가 상승 둔화세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애초 예상을 웃도는 등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병원 응급실에 차량이 돌진해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러시아군을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의 1차 단수공천에는 한강벨트를 공략해 최대 격전지 서울 선거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당 차원의 후보 지정, 이른바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인적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탈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레이커스가 NBA 전체 꼴찌팀인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125대 111로 승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5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또 하필이면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또 옛날 분들 기억하시는 노래 많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오늘 퇴근길에 빨간 장미 한 송이씩이라도 들고 들어가시는 건 어떠십니까?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나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주관 하에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출마한 에릭 시달 후보가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해 치안과 범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단체장들로부터 타운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검사장 후보이기 때문에 타운 치안 문제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LA 카운티 검사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검사장 후보인 에릭 시달 검사와 한인 주요 단체장들과 한인타운을 직접 돌아보고 당면 현안을 점검하는 기회를 13일 마련했습니다. 에릭 시달 검사장 후보와 LA 한인상공회의소의 김봉현 회장, 스티브 항 KOICC의 대외협력 디렉터, 박형만 전 한인타운 노인센터 회장 겸 만이복지재단 대표,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인 크리스틴 정 변호사,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는 이날 윌셔와 웨스턴 등 타운 한복판을 1시간가량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치안과 홈리스 문제, 타운 청결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달 후보는 최근 수년 새 범죄나 홈리스 문제가 LA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타운이 무너지면 웨스트 LA까지 LA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타운 치안 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셔와 웨스턴의 지하철역을 돌아본 시달 후보는 최근 지하철 내 홈리스와 마약, 범죄 문제로 한인 시니어 이용자들이 지하철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자신이 검사장에 당선되면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LA 카운티 검찰에 창설해 지하철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인 뉴욕과 LA를 비교하며 뉴욕시의 경우 LA보다 경관수가 많기 때문에 LA보다 치안이 더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LA의 경우 경관수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I think they have if I remember correctly, it's like 35,000 police officers or something. It's whatever it is. I remember it's like almost double to triple of what LA is. 급진보 성향의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제로베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죄자들이 거리로 풀려나와 치안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기존의 현금 보석 정책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베일 정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점은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범죄 발생 시 용의자 차량 정보를 100분 활용해 용의자 검거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치안 부재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 한인타운 발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reat restaurants, you have cafes everywhere. I mean, there's a good structure here. There's so much, and this is kind of what LA should be looking like. We just have to make it better. 이날 함께 자리한 주요 한인 단체장들은 검사장 후보가 타운을 직접 시찰하며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시달 후보에게 타운의 상공인들이나 주민들, 시니어층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봉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코리아타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쓴다 그러지만 뭐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 저런 정치인들이나 검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야죠.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네, 오늘 미팅을 통해서 한인타운 치안 상태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토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에릭 시달 후보에게 우리 한인타운 또는 한인사회에서 바라는 점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형만 전 한인타운 노인센터 이사장입니다. 평안하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부탁하고 또 노인들 교통망이나 홈리스에 근접해가지고 서브웨이 같은 거 탈 때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탁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틴 정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입니다. 한인타운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범죄율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가 경찰 문제만이 아니고 DA policy 문제가 정말 큰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에릭 시달 후보는 지난 16년 동안 LA 카운티 검사로 활동하며 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사건 케이스들을 맡아온 경험이 풍부한 검사로 LA 평검사협회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LA에서 스매시 앤 그랩 등 재산범죄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홈리스와 마약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범죄자에 관대한 정책을 표방하는 급진보 조지 게스콘 현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입니다.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에 맞서 에릭 시달 검사와 네이던 호크먼 변호사, 마리아 라미레즈 검사, 크레이그 미첼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판사 등 11명의 후보들이 도전했습니다. 예선은 오는 3월 5일에 열리며 예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 2명이 오는 11월 본선에서 겨룹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묻지마 총격을 가해서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용의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이 13일 LA 일원에서 묻지마 총격을 벌여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2살 난 게리 가르시아와 20살 난 웨인 팀벌랜드를 4건의 총격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둘은 지난 11일 밤과 12일 오전 몇 시간 간격으로 벨과 헌팅턴 팍 쿠단이 LA 직할 지역에서 총 4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숨진 희생자 중에는 14살짜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무작위로 살해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1명은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체포됐으며 또 다른 1명은 캄튼의 자택에서 스와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벌인 총격 사건 중 2건은 학교 근처에서 발생했으나 치안당국은 학교와 관련된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연루된 공범이 또 1명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매장 등을 터는 각종 절대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는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프로포지션 주민 발의안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발의안을 무효화해서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의안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 47, 이런 주민 발의안은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해놓고 나니까 야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유권자들이 마음이 돌아선 거죠. 처음에 투표를 할 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11월 선거에 좀도둑 등 절도 범죄를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47 개정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지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문서위조나 사기, 좀도둑질, 마약 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 형량을 낮춰주는 주민 발의안 47을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액이 $950 미만의 재산 범죄는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로 남게 됐고, 이에 따라 절도범들이 체포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재범률이 크게 상승하고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입니다. 피해자들은 프로포지션 47이 좀도둑을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고, 실제로 이 프로포지션 47 시행 이후 소매 절도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한 소매상은 도둑들은 다 알고 $950 정도의 상품을 골라 잡은 뒤 도망간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포지션 47, 프로포지션이 주민 발의안입니다. 이 주민 발의안 47을 무효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의안은 경범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할지 여부를 새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강절도 관련 범죄에 대해서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이를 경범죄로 다루지 않고 중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 유형으로는 일반 절도, 일반 경절도, 중절도 모두 포함입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의 물건 강탈, 차량 절도, 그리고 차량 내 물건 절도, 빈집털이, 차량 카제킹, 일반 강도, 도난 작물 수령, 소매절도, 우편물절도가 모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번 주민 발의안 내용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인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는 가운데 내일은 낮 기온이 2, 3도가량 높아집니다. 금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 보다 흐려지겠고 낮 기온 다시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토요일은 종일 흐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다소 강하게 내리겠고 수요일 오전에는 이슬비 형태로 바뀌면서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45도, 해안 지역은 60도, 4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어울릴 만한 노래가 뭐 있나를 열심히 찾다가 시간에 쫓겨서 이 노래를 틀게 됐습니다. 네.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결혼식과 결혼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등기 등록 후기 오늘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월 14일 특별한 날에 맞춰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식 날 이렇게 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서는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나요? 미국에서는 2월 14일 날 결혼식을 했다, 결혼을 했다라는 등기 등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카운티 등기 등록국이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에 결혼을 원하는 커플을 위해서 결혼식과 혼인신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결혼 관련 서비스는 노럭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12400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위치해 있는 노럭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결혼을 원하는 커플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실시되고요. 결혼식과 혼인신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하는 게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하면 좋고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리 또 그냥 두 분이 손잡고 가셔도 됩니다. 노럭에 있는 LA 카운티 등기등록국 본부 건물에서 오늘 결혼식을 하기 위한 비용은 $35입니다. 혼인신고는 $91,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 $85입니다. 일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신청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인 부부만 받을 수 있다는 특징 있는 컨피덴셜 혼인신고서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렌타인스데이의 경우에 총 140쌍이 이 노럭 사무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기 등록국도 오늘 하루 저녁 6시까지 모두 3지역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혼식과 혼인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은 애나하임을 비롯해 라구나 비치와 산타아나 등입니다. 이들 세 곳 도시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커플들에게는 예약이 권고되고 워크인으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워크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오렌지 카운티가 실시하는 이 결혼식과 혼인신고 서비스 경우 예약이 강력히 권고되지만 온라인 신청 접수는 반드시 필수적 사안으로 꼽힙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지 않으면 세 곳 그 어디서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인데 나는 할 일도 없고 좀 외롭다. 꽃 줄 사람도 없다. 초콜릿 줄 사람도 없다. 외롭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오늘 기승을 부리는 날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발렌타인스데이 시즌을 맞아서 온라인을 통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쳐진 말로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서 신뢰를 쌓은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받아 갈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수년 전부터 전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19,000여 건의 로맨스 스캠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규모는 약 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FBI는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은 사기 대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친밀도를 높여가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자신들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을 설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은
대학생부터 280만 대에 달하는 금액을 잃은 80대 홀로코스트 생존자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FBI는 만약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은행 계좌를 요구하거나 온라인 송금 앱 등을 통해서 송금을 요구할 경우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데이팅 앱 사이트 공신력 있는 것만 사용할 것, 그리고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노출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할 것, 대화 상대가 직접 만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꺼릴 경우 위험 신호로 간주할 것, 사기 행각이 의심될 경우 FBI 인터넷 범죄 신고에 즉각 신고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LA 교통의 요지이자 상징적 장소인 LA 유니언 스테이션이 2월 15일 내일 설립 85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따라 85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다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된 것입니다. 먼저 메트로 아트 임시예술 설치물을 통해서 여행자와 역 방문객들은 유니언 스테이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수천 명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에 거주했던 당시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메트로 아트가 주도하는 전시회 안내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 2월 23일 유니언 스테이션에서는 동명의 예술가 작품을 기념하는 2023년 다큐멘터리 무료 상영회도 개최됩니다. 1939년 5월 이래 지금까지 85년 동안 이 LA 유니언 스테이션은 서부 지역의 물리적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 그 이상을 맡아온 곳이고 또 문화교류와 예술, 축하 행사를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LA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국 성인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주가 쇠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공화당 성향 주민 절반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LA타임즈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성인의 절반은 가주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의 공화당 성향 주민 48%가 가주는 미국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10명 중에 3명은 가주가 타 지역보다 자연환경 면에서도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주민일수록 가주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가주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층 중에 10명 중에 7명이 가주가 유행을 선도하며 미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습니다. 가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한다고 답한 젊은이는 43%로 중장년층 연령대보다 2배가 높았는데 가주로 이주를 고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였습니다. 공화당 성향 주민들의 경우 3분의 2가 가주가 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답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주가 치솟는 주거비용과 홈리스 문제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데에는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9명이 가주가 생활하기에 너무 비싼 지역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녀를 기르는 패밀리 라이프에 좋은 지역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명 중에 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들의 랭킹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음에도 가주의 대학이 타 지역과 비교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10명 중에 3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시내에서 공사가 중단되며 방치된 고층 건물에서 위험천만한 장난을 즐기는 주민까지 등장해서 현재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LA시 당국은 공사 중 기금 부족으로 중단된 방치돼 있는 다운타운 고층 건물 오션플라자의 태거들의 낙서로 온통 뒤덮인 사건에 이어 낙하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12일 이 건물에서 낙하산까지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빌딩 30층에서 주민 한 명이 낙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문제의 건물이 바로 미완공 건물인 오션플라자로 드러났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해당 영상을 접하고 누군가 추락하는 영상인 줄 알았다며 LA 경찰국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제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위험한 장난이 이어진다면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수일 내로 주민들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펜스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낙하산 장난 사건이 벌어진 건물은 2019년 중국 개발자가 콘도, 쇼핑몰 증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기금이 모자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건물에 태거들이 몰려들어 각 층에 낙서를 하면서 시내 미관을 해치면서 LA시에서는 최근 건물주의 낙서 청소와 주민 진입을 막기 위한 펜스 설치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13일 현재 18명의 주민들이 해당 건물 침입 혐의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오는 17일까지 시의회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가 다음 달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SAT 주관사 컬리지보드에 따르면 3월 9일에 치러지는 SAT부터 미국 내 모든 응시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지정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참관 하에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험 방식 변경은 지난 2022년 6월 컬리지보드가 연필로 답안지를 채우는 방식을 없애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변경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SAT 시험 시간은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시험 형태도 크게 변경됩니다. 읽기 시험의 경우 지문 길이가 종전보다 줄었고 수학 시험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성적 통보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등 대폭 빨라집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졸업생 과반이 UC 계열이나 칼스테이트 대학 CSU에 지원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비영리과관인 에드 소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1,766개 고등학교에 3학년 학생 전체 86%가 졸업을 했다고 밝혔고, 에드소스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졸업생 가운데 과반이 UC나 CS에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요구되는 과목을 마치지 못했거나 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조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은 최소 13개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UC 계열이나 CSU에서는 7개 부문에서 15개 과목을 통과해야만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UC 계열이나 CSU 지원 자격 미달인 학생들은 특히 흑인과 라티노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흡기 점막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인 디프테리아를 각국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세계보건기구가 처음 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오래간만이네요. 코로나 때 매일매일 불렀던 이름인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디프테리아 임상관리에 관한 첫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디프테리아는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며 사람 간의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코와 인후 등의 염증이 나타나며 독소가 퍼지면 장기와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항독소 치료 등을 받으면 완쾌할 수 있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하거나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칫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WHO는 항독소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부에나팍에 위치해 있는 테마파크 나스베리 팜이 대규모 직원을 채용합니다. 나스베리 팜은 어제 직원 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고, 이것을 위해서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원에서 신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구직자는 온라인으로 이력서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나츠베리 팜의 공개 채용은 공원 내 놀이기구 운영자와 공원 서비스, 라이프가드, 그리고 너츠 호텔 직원 등 다양한 부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에서 $19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고, 지원서를 접수하고 또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당일에 바로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2024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 함양과 한인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는 기조 강연과 정부기관 인사 예방, 토론과 네트워킹, 산업 시찰, 그리고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4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25세에서 45세 사이에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인들 가운데 공관 또는 한인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입니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왕복 항공료의 50%, 숙식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 지원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지역에 거주하는 차세대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미동포 음악인들로 이루어진 밴드 눈 오는 지도가 윤동주 시인의 79주기 2월 16일을 맞아 무대를 마련합니다. 밴드 측은 오는 18일 오후 6시 뉴저지주 베리모어 필름센터에서 윤동주 추모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1917년 중국 만주에서 태어난 윤동주는 교토 도시시아대학에서 유학하던 1943년 7월 항일운동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2005년도에 결성된 밴드는 2007년 윤동주 62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추모 공연을 열어왔고 밴드의 이름 역시 윤동주의 시 눈 오는 지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의 병원 응급실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구급대는 어제 오후 5시 30분 세인트 데이비스 노스 오스틴 메디컬 센터 병원의 응급실에 차 한 대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쿄 하네다 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 직후 탑승자 379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해서 기적의 탈출을 이뤄냈다는 호평을 받았던 일본 항공 JAL이 이 미국 공항에서는 연이어 관제사 지시에 어긋나는 진입 실수를 해서 정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달 6일 정오경 샌디에고 공항에서 승객을 튑 뒤 나리타 공항으로 이륙하려던 JAL 여객기가 B8 유도로에서 대기하라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유도로에 진입해 정지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JAL 여객기는 관제사의 지적에 유도로 진입 실수를 인지해서 활주로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착륙을 시도하던 델타항공 여객기가 JAL 항공기로 인해서 착지하지 못했고 고도를 높이는 이 복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JAL 조종사는 관제사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잘못해서 유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AL사 측은 이 사태에 대해 사내에서 조사 중이라 아직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나리타 공항을 떠나서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한 JAL 여객기가 관제사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활주로에 실수로 진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AL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토교통성의 지도를 받아 조종사에 대한 훈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해임 여부는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대여 공세 맥락에서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멍청하고 부끄럽다며 맹비난에 나서서 이 나토 문제가 이번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해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안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맹 비난했습니다.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For as long as I'm president, if Putin attacks a NATO ally,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그러면서 나토는 신성한 약속인데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짐으로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that NATO is built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dom,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 Because for Trump, principles never matter. Everything is transactional. 이런 가운데 키스 켈로그 트럼프 전 정책 고문이 방위비 기준 목표인 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요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유럽 방위비 증액 압박에 맞불 여론전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올해 3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이라며 이는 2014년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올 처음 회원국 절반 이상이 GDP 2%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토는 특히 유럽 회원국들의 총 방위비 규모가 각국의 합산 GDP 대비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8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회원국들의 최신 방위비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별도로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트루스 소셜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과 함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지난 12일 뉴욕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과의 의석 차이를 6석으로 좁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탐 수워지 전 하원의원이 이날 뉴욕주 연방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입니다. 이날 승리는 이전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공화당 소속이던 조지 산토스 의원이 거짓 이력과 선거자금 유용 등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제명되면서 치러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축구 소식 들으시는 분들 조금 속상하셨죠? 아유, 어쩐지 손발이 잘 안 맞더라. 어쩐지 패스가 유기적이지 않더라. 네. 선수들 간의 몸싸움, 말다툼도 아니고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주먹질을 한 것으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뉴스는 좀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은 되지 않죠. 네.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준결승 전날 한국 대표팀 내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영국의 매체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영국 더 선은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준결승 경기 전날 한국 대표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언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강인을 포함한 어린 선수들 몇 명이 탁구를 치기 위해 저녁을 빨리 먹었다. 주장 손흥민은 식사 자리도 결속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고 이탈자가 생기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참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요르단전 패배 이후 이강인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손흥민은 그 뒤를 그냥 따라갈 뿐 두 선수의 대화나 포옹, 격려하는 장면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을 떠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 역시 이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 부재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을 하자 오히려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요르단전을 마치고 한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부터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집이 되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 내 선수들 사이 이상 기류는 호주전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차려고 하자 이강인이 손흥민을 황희찬 쪽으로 떠밀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황희찬 쪽으로 갑니다. 황희찬이 짧게 한마디 하자 이번에는 다시 손흥민이 이강인의 등을 떠밀고 돌아갑니다. 표정으로만 보면 선수들 사이의 신뢰가 부족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다행히 페널티킥 골은 성공시켜서 호주를 이기기는 했지만 선수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원팀 대한민국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번 탁구장 갈등도 어떤 소통이 부족해서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쌓인 앙금이 있다면 말끔히 씻어내고 대표팀 소집에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미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경질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이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경질을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경질을 대비해서 법적인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 위반 사항과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좀 처지나요? 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다라고 해서 제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일단 노래를 저희 클로징 배경음악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하필이면 수요일이에요. 네, 집에 가시는 길에 꽃 한 송이 한 다발이면 더 좋겠죠.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